예, 우상호 정무수장님. 지금 이 자리에 아마 해외 출장 중이셔서 대통령 비서실이 못 나오셨는데 대리 출석해 주신 게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과 관련돼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장님, 장차관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는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이념과 목적에 부합하는 역사관을 가져야 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헌법 전문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독립기념관법 제1조 그리고 그 독립기념관의 정관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민족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투철한 민족 정신을 북돋우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기념관의 수장인 김영석 관장은 관장 후보 당시에 일제강점기 때 우리 조상의 국적을 일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우리 헌법과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법률, 정관에 위배되고 독립기념관장으로서 적절한 발언은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대통령실의 의견이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은 이재명 대통령과 우리 대통령실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문제의식과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예. 제가 지난 8월 21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김영석 관장에게 재차 질문을 했습니다. 여전히 일제강점기 때 우리 국민을 일본 국적으로 생각을 하냐 하니까 즉답을 회피하더라고요. 즉답을 회피하고 관장이 된 이후에는 정부의 입장이라는 말로 이렇게 얼버무리면서 지나갔습니다. 근데 김영석 관장 블로그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대답한 것, 이렇게 모호하게 대답한 것 자체도 또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올해 3월에 게시한 글입니다. 1910년 강제 병합으로 조선은 국가로서 소멸했고 조선인은 강제적으로 일본인이 됐다. 이렇게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여전히 지금까지도 독립기념관장으로서도 이 주장을 견지하고 있는 거겠죠.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네. 보면은 지난 정권,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서의 외교부 장관, 보훈부 장관, 그리고 국무조정실장의 의견과도 배치되고 아마도 지금 이재명 정부의 우리 국무위원님들, 대부분의 국무위원님들과의 의견에도 배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광복 80주년 기념사가 있었습니다. 이 기념사에서 역사인식 왜곡, 독립운동가 발언 취지 왜곡 등을 제가 조목조목 캐물었는데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얘기했던 이 광복 80주년의 기념사를 일부분을 그냥 확대 왜곡을 한 것이고 나의 원래 이 기념사의 목적은 대통령의 국민통합 메시지와 같이 본인 또한 통합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김영석 관장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님의 통합 메시지에 해를 가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기념사 전문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싶어서 요새 국회에서도 챗 GPT라는 걸 많이 쓰죠. 챗 GPT에다가 전문을 넣고 혹시 이 메시지가 통합을 의도로 한 메시지로 읽힐 수 있겠냐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질문을 하냐에 따라 챗 GPT는 또 답변을 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질문을 했냐면 김영석 관장의 광복 80주년 기념사가 국민통합의 메시지로 읽힐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했는데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광복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인정하고 역사 논쟁을 멈추자는 표면적인 통합, 지향 의도가 있었지만 실제 국민통합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 광복을 의미하죠.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은
항일 독립운동의 주체성과 공로를 상대적으로 약화시키는 뉘앙스가 있고, 두 번째, 연합국의 선물이라는 프레이밍은 일본 제국주의에 맞선 세대와 그 후손에게 역사적인 상처를 입히는 것이기도 하고, 세 번째, 연합국 선물로는 특정 역사관, 뉴라이트 계열이라고 나옵니다. 계열과 연결되어 해석될 수 있어 의도와 무관하게 정치적 편가르기 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의도, 역사 해석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논쟁을 끝내자라고 표면적으로 말하지만 실제 효과는 발언의 어휘, 순서, 맥락, 선택으로 인해 분열과 반발을 유발. 따라서 김영석 관장의 기념사는 메시지 설계 차원에서 통합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고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평가한다. 우리 정무수석님께서는 이런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분석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 수석님 혹은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글쎄, 이분이 뭐 학자로서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만은, 독립기념관장의 직책을 맡은 이후로 유관 시민단체라든가 관련되어 있는 그 여러 단체들과 갈등을 빚었고, 그래서 제대로 된 기념식을 할 수 없었던 점들, 그리고 올해 80주년 기념사 이후에 다시 또 시민사회단체 소속원들이 현재 독립기념관 앞에서 농성하고 있는 여러 측면들을 보면 오히려 이분의 의도와 달리 계속해서 분열과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분이 발언에 특히 유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그럼 독립기념관은 어땠나를 바라보면 독립기념관이 지금까지 추진해온 내용과도 배치됩니다. 독립기념관은 독립운동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본다 하더라도 임시정부와 광복군의 독립투쟁과 외교활동에 의해 광복이 이루어졌다라는 취지를 계속해서 견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5년간 이런 내용으로 연구사업만 6회, 전시회만 5회 등 총 11번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정작 독립기념관장, 세계사 기념관장이 아니고요, 독립기념관장이 세계사적 역사풀이를 하고 있다 보니까 독립기념관의 노조부터가 들고 일어나서 사과를 요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김영석 관장은 지금 역사관의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작년 국정감사부터 이번 우리 보훈부 장관님 인사청문회까지 김영석 관장의 인사 절차의 하자를 계속해서 지적을 해왔습니다. 아마 보훈부 장관님께서도 이 내용을 아실 거고요. 의혹투성인 인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 그리고 오영섭 이사의 위증고발, 독립기념관의 국회 의견 요구자료 미제출, 인한 고발 등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광복회 또한 김영석 관장에 대해서 임명결정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고 1차 변론기일이 지난 4일 전 21일에 열렸습니다. 피고가 원래는 윤석열 씨였는데요. 정부가 바뀌어버렸죠. 바뀌고 이제 현재는 피고가 이재명 대통령이 된 겁니다. 변론에서 정부는 이종찬 광복회장이 임원추천위원회, 임추위에 배제된 과정이 정당한 절차였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척 기피 회피 사유를 의견한 사실이 담긴 구체적인 회의록과 표결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권 당시 잘못 임명된 인사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가 옹호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다시금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정부 변론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제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여기 출석하기 전에 법률비서관실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률비서관실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자료를 아직 제출받지 못해서 법적 대응에 있어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를 조금 이렇게 결정을 제대로 내릴 수 없다. 제대로 된 자료를 좀 제출받아야만 이 법적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네, 꼭 필요한 것 같고요. 아까 말씀 주신 우리 지금 이재명 정부의 역사관, 그리고 그 건강한 역사관을 바탕으로 한 국가관이
이 시점에 발의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좀 유심히 들여다봐 주실 것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해당 변론에서 정부는 대통령은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재량권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추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사실상 임추위의 존재 자체를 형해화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대통령 임명에 대한 재량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임명 과정을 스스로 부정하는 정부 주장의 취지는 우리가 지금 우리 정권을 국민주권 정부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주권 정부의 입장으로는 부적절한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아마 전임 정부에서 이어져 온 정부 입장을 하루아침에 바꾸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을 참조해서 그 관련된 자료들이 입수되는 대로 그 법률적 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작년 정무위에서 김영석 관장 임명 당시에 그 임명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라고 국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임추위에 관련 자료를 저희가 김영석 관장에게 독립기념관으로 요청을 했는데 지금 묵살을 한 상태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정감사를 위해서 정무위원회 의결 자료를 요구했던 임원추천위원회 목록 하나와 그리고 141차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제출하지 않은 건데요. 그 독립기념관 측에서 자체적으로도 이거를 내가 꼭 국회에다가 줘야 되냐라고 법무 검토를 받았더라고요. 근데 그 해당 법무 검토를 통해서도 해당 자료들은 국회에 제출을 해야 한다라고 결론이 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재판에도 제출이 꼭 돼야 할 핵심 자료입니다. 그래서 정무위 차원에서 감사, 고발 등의 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정무위원장님은 국민의힘 윤한홍 위원장님이셔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이 된 채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 요번에 보훈부 장관님 인사청문회 때도 참 웃긴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들을 김영석 관장이 대놓고 제출하지 않는데 우리 보훈부 장관님과 관련된 자료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던 게 참 무색하게 되는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국회가 정당히 자료 요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도 반드시 제출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도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자료가 제출이 좀 되도록 들여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영석 관장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가 광복회와 보훈부로부터 감사원에 제출된 상황입니다. 당시 임명 절차에 대한 하자부터 일제시기 한인 국적, 일본이라고 관장 후보가 발언한 것, 그리고 외교부의 공식 입장 배치되는 것, 김영석 임명의 헌법, 독립기념관법,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정관, 위배 등 9가지를 대상으로 해서 감사원에 제출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주무부처인 보훈부와 공법단체인 광복회가 정식으로 감사원에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조치를 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영석 관장이 광복 80주년 기념사로 또 논란을 야기한 거겠죠. 저는 정부의 헌법에 기반한 역사관과 국민 상식에 도전하는 김영석 관장이 더 이상은 독립기념관장으로 업무를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시급히 업무를 맡고 자리에서 내려오게 해야지만 우리 사회의 역사관과 국가관이 다시 안정을 찾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광복회에서 이번 임명결정 무효 확인 청구 소송 그리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25일 오늘 아마 했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도 정부가 면밀하게 좀 검토를 이번에는 해봐 주십시오. 해서 진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재명 정부의 역사관 그리고 국가관이 잘못된 우리 사회의 지점들을 좀 바로잡는 그런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좀 면밀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훈부 장관님께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석 관장이 광복절을 두고 연합군의 선물이다 이렇게 기념사에서 발언을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아시겠지만 연합국은 애시당초에 대한민국을 독립을 시킬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죠. 오히려 최소 한 50년 정도를 신타 통치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다가 1943년 카이로 선언을 통해서 한국의 독립 보장 문구를 삽입하게 됐죠. 그러니까 연합국의 선물이란 것은 원래부터 의도되지 않았었고 이게 연합국의 일방적인 은혜, 시혜 같은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하고 광복군을 중심으로 한일투쟁 역량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 바로 카이로 선언이죠. 그리고 그 카이로 선언은 이 세 가지 사실을 기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충칭에서 중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서 항일전선을 구축했다는 것. 두 번째, 중국의 장제스 정부는 임시정부를 적극 지원하며 한국 독립의 필요성을 연합국에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한국 광복군 대일선전 포고와 군사활동은 한국인의 독립의지를 실질적으로 입증했다. 그래서 카이로 선언에서 in due course, 그러니까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자유롭게 독립된 나라로 만들겠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윈스턴 처칠은 반대를 했었죠. 영국도 식민지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을 독립을 시켜주겠다라고 하게 되면 영국 또한 식민지를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관철의 노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쟁취했던 노력의 결실이겠죠. 그래서 독립기념관이 자꾸 이렇게 연합국의 선물이라고 하다 보니까 보훈부 장관님께서 앞으로의 시간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더더욱 좀 선전 홍보를 해서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알려야 되는 반대급부에서의 행동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렇게 해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카이로 선언에 대해서는 일반 우리 국민들이 정확한 내용과 그 배경을 제대로 아직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임시정부를 비롯한 중국, 미국에서의 우리 항일투쟁과 외교활동의 결과로서 카이로 선언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적극 홍보에 한 가지 더 좀 추가 요청을 드립니다. 연합국의 선물이었다고 하는데요. 반대로 연합국이 그럼 승리를 했는데 우리나라와 같은 다른 식민지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해방되거나 독립을 얻지 못한 곳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식민지였던 캄보디아는 8년, 그러니까 일본 패망을 기점으로 8년이 지나서 베트남 9년, 라오스 4년, 영국의 식민지였던 말레이시아는 무려 12년, 네덜란드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는 4년, 그리고 우리랑 같이 일본 식민지였던 대만은 중국으로 편입이 됐고요. 만주는 소련으로 다시 점령을 당했다가 중국으로 귀속이 됐고요. 괌, 팔라우, 사이판 등 태평양 제도라고 하죠. 그곳은 미국 신타 통치령으로 편입이 됐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다수의 국가 지역이 연합국의 승리 이후에 바로 독립을 쟁취하지 못한 겁니다. 그 승리 이후에도 재식민 아니면 신탁 통치를 겪어서 독립을 달성했거나 아직까지도 달성을 못한 나라들이 많죠.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보훈부가 더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훈부 특정감사를 할 수가 있죠. 보훈부 장관님께서 동의를 하신다면. 지금 김영석 관장에 대한 2억 원의 학술연구비가 작년 4월에 지급이 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훈처에서 보훈부로 이제 승격을 하고 난 다음에 진행했던 정책 연구 용역이 한 40개가 되는데 가장 높은 금액입니다. 이 2억 원 상당의 금액을 그것도 단독 입찰로 수의계약으로 받아간 건데요. 지금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원래는 연구자를 선정한 이유 등에 대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 또한 누락이 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부 장관님 좀 들여다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원장님도 이 자리에 계신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독립기념관이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국민감사 청구가 들어와 있고요.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